흥미롭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우리 기억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동화. 자유로운 영혼의 피터팬이 부럽기도 했었고, 동화로 인해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죠. 그땐 참 재밌었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동화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력을 한 스푼 넣어 여러분이 원하는 주인공으로 혹은 원하는 엔딩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 만약의 극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우분들 안녕하세요. 시간이 흘러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고됐으니 이제부터 주말까지 힐링해야죠. 그 힐링의 첫 번째, 저희 만약의 극장과 함께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면서 가볍게 들을 수 있는 만약의 극장,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만약의 극장에서 학우분들에게 들려드릴 동화는 바로 고수머리 리케입니다. 고수머리 리케? 그것도 동화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저희에게 알려지지 않은 동화이지만 고수머리 리케는 신데렐라, 장화시는 고양이, 빨간 모자 등 유명한 동화를 집필한 샤를 페로의 작품이에요. 내용도 모르겠는데 이 동화로 어떤 만약의 극장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제 내가 편하니 작은 설렘조차 욕심이겠지. 항상 곁에 있어서 계속 함께 있을 줄 알았나 봐. 반복되는 시간에 지쳐가 더 이상 함께 웃을 일도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너 하나로 충분했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난 날의 그때가 참 좋았어. 그때 이미 너도 다 알잖아. 돌이킬 수 없이 멀리 왔다는 거. 억지로 더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 우리 언제 이렇게 됐을까? 더는 너를 만날 자신이 없어. 봄처럼 따뜻했던 그때가 좋았어. 행복해서 눈물 나던 그때가 좋았어. 헤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됐어. 참 좋았구나, 참 예뻤구나. 우리 지는 날의 그때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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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한 왕국에서 왕자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얼굴은 이게 사람 얼굴인가 할 정도로 너무 못생겼어요. 그러던 중 왕자의 얼굴을 보고 실망한 왕비에게 요정이 와서 말했습니다. 왕비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리케 왕자님이 못생겼긴 하지만 아주 현명하고 영리한 왕자로 자랄 거랍니다. 요정은 이렇게 말하고 왕자에게 큰 선물을 주었어요. 바로 왕자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만큼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말입니다. 요정의 말과 큰 선물에 다행히 왕비는 큰 위안을 얻었어요. 요정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리케 왕자가 아무리 못생기고 머리카락은 엉킨 실타래 같아 고수머리 리케라고 불렸지만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라면서 지혜는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되었죠.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지혜를 적절히 사용하였고 백성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고 말았죠. 처음에는 고수머리 리케라며 비웃던 사람들도 차츰 왕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의 매력에 퐁당 빠지고 말았습니다. 리케 왕자가 7살이 되었을 때 이웃나라에서 공주가 태어났어요. 공주는 햇빛처럼 너무 아름다워 공주를 낳은 왕비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왕비가 행복하고 있던 그때 리케가 태어날 때 리케를 축복해준 요정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왕비님, 겉모습만 보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주는 너무 아름답지만 영리하지 못할 거예요. 요정의 이런 말을 들은 왕비는 걱정하며 자신의 공주가 영리해지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요정은 방법은 없다며 대신 선물을 주었는데 그 선물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공주만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 후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주는 아름답게 자라났지만 너무 어리석어 묻는 말에 대답 못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바보 같은 대답만 하고 시키는 일도 어느 하나 제대로 못했죠. 또 처음에는 공주가 아름다워서 다가온 남자들도 그녀의 어리석음을 느끼고는 그녀를 떠나버렸어요. 공주는 자신은 아름다우니 이 정도 어리석음은 괜찮다고 생각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궁궐이 답답하다고 느낀 공주는 산속으로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공주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남자한테 차인 날이었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너무나 작고 못생긴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고수머리 리케 왕자였죠. 리케는 공주가 몹시 슬퍼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리케는 공주에게 이리 아름다우신 분이 왜 슬퍼하고 있냐고 물었고 공주는 아름다운 것은 싫다며 차라리 당신처럼 못생겼지만 똑똑한 사람이 낫겠다고 대답했죠. 슬퍼하는 공주를 위로하고 싶은 리케는 자신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공주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묻자 자신에게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자신과 결혼하면 공주도 자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도요. 공주는 갑작스러운 일에 깜짝 놀라 아무 말을 못하고 있자 리케는 청혼이 너무 갑작스러운 것 같으니 1년 뒤 여기에서 만나 결혼하는 것은 어떨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어서 똑똑해지길 바라고 있어 그 말에 약속했어요.
공주가 궁궐로 돌아오자 똑똑해진 공주를 보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할 나위 없이 많아졌죠. 인기가 많아져 바쁘게 살아가고 있던 그때 공주는 산속으로 산책을 떠났어요. 산책을 하고 있던 중 산속에서는 파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무슨 파티냐고 물으니 고수머리 리케를 위한 파티라고 했죠. 리케는 공주를 찾아와 공주님 역시 기억을 하고 계셨군요. 벌써 1년이 지나 저희가 결혼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공주는 놀라 그때는 어리석었을 때 한 약속이라 물을 수 없냐고 물었어요. 리케는 공주가 자신과의 결혼을 피하는 이유가 자신이 못생겨서임을 깨닫고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리케는 자신에게 선물을 줬던 요정이 떠오르며 공주님, 제가 아는 요정의 말을 따르면 공주님이 태어났을 때 그 요정이 공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잘생기게 변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했어요. 라며 공주에게 말했죠. 공주는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그 능력을 사용하였고 마침내 리케는 잘생기게 변했어요. 잘생겨진 리케를 공주도 마음에 들어했고 둘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고개를 돌리면 눈이 마주치는 나 다시 한 번 또 빤히 널 쳐다보는 걸 그 미소는 좀 너무한 것 같아. 애태우도 여유가 넘쳐 숨이 막혀 배려 없는 눈웃음에 아마 그게 매력인 걸 아는 듯해. 너의 두 눈이 내게 속삭이는 건 다가오라는 것 같아. 나를 허락해줘요. 너의 상상 속으로 나 들어갈 테니 받아줘. 그 눈 속에서 춤을 춰. 시선이 닿은 순간 지금 이 순간 너와 나의 거리를 가득 채워버린 것에 네 떨림은 리듬이 되어 날 끌어당겨 끌리는 대로 넌 몸을 맡겨. Yeah, she knows 알듯말 듯한 묘한 미소 나를 자극한 호기심도 꿰뚫은 채 보내진 너. 살짝 열어둔 네 맘의 문을 열고 Yeah, yeah. 들어오라는 것 같아. 나를 허락해줘요. 너의 상상 속으로 나 들어갈 테니 받아줘. 그런 속에서 춤을 춰. 시선이 닿은 순간 이젠 진짜 움직여 가볼까. 어떤 첫 마디라면 좋을까. 고민에 쌓여 멈칫한 그 순간 네가 자리를 일어나서 걸어가. 단호한 뒷모습은 보란 듯이 멀어져도 느린 발걸음은 오란 듯이 애매모. Girl just tell me what you like. 서두르라는 것 같아. 나를 허락해줘요. 너의 현실 속으로 나 다가갈 테니 잡아줘. 기다렸다고 말해줘. 너에게 닿은 순간 지금 내게 다가가. 가까워진 너와 나. 네, 이렇게 고수머리 리케의 동화를 듣고 왔습니다.
사실은 공주가 능력을 사용해서 리케 왕자가 잘생겨지는 게 아니라 공주가 이미 사랑에 빠져 리케 왕자가 잘생겨 보이게 된 거였죠. 학우분들이 잘 알지 못한 내용이라 줄거리를 좀 길게 설명해 봤는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요정이 두 사람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어도 두 사람은 이어질 수 없었을까? 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 만약에 요정이 리케 왕자와 공주에게 각각 능력을 주지 않았다면? 그날도 어김없이 어리석어 남자에게 차인 공주는 산속으로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공주가 슬퍼하며 울고 있던 그때 공주의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공주가 다가가서 보니 한 못생기고 키 작은 남자가 동물들을 돌봐주고 있었죠. 네, 맞아요. 그 남자가 바로 고수머리 리케랍니다. 리케는 상처난 동물들을 치료해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공주는 그런 리케의 자상함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리케에게 다가갔습니다. 리케는 갑작스럽게 다가온 공주 때문에 놀랐지만 공주가 동물들을 좋아해서 다가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공주에게 동물 몇 마리를 안아보라고 주었어요. 리케가 공주에게 동물을 주던 그때 리케는 공주의 눈물 자국을 보고 말았죠. 리케가 공주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자신은 너무 멍청하다고 공주가 대답했어요. 리케는 슬퍼하고 있는 공주에게 자신이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똑똑한 사람이랍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요. 라며 위로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을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리케에게 살짝 심쿵했어요. 리케는 이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말했죠. 이에 공주는 아무리 자신을 도와줘도 자신의 멍청함은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리케는 되려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자신을 믿으라고 했죠. 그 둘이 산속에서 공주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던 그때 창꼬지기가 한 사람을 잡아와 리케와 공주 앞에 무릎을 꿇렸어요. 공주는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창꼬지기는 궁궐 창고에 도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범인이니 반드시 꾸짖어 달라고 했습니다. 공주가 어쩔 줄 모르고 있던 그때 리케는 도둑의 눈을 보며 왜 그랬냐고 물으니 도둑은 자신의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공주는 그의 딱한 사정을 들으며 눈물을 훔쳤고 그에게 무릎 꿇지 말고 얼른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뿐 공주는 그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죠. 리케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도둑질은 잘못이니 벌은 주되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쌀을 넉넉히 보내주는 것은 어떨지 공주에게 물어봤어요. 공주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라며 리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리케 덕분에 일을 해결할 수 있었던 공주는 아무리 자신이 어리석어도 리케가 곁에 있더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의 지혜로움에 반하고 말았죠. 공주는 용기를 내어 먼저 리케에게 아까 왕자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저와 결혼해서 제 곁에 있어주는 건 어떨까요? 라고 청혼했습니다. 리케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놀랐지만 리케는 곧 그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그녀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사실도 있었지만 동물을 대하는 진심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하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 힘을 쓰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과 왕비가 되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의 극장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항상 동화를 읽다 보면 주인공의 마법이나 능력이 빠지는 데가 없죠. 하지만 그런 마법이나 능력은
어렸을 적 읽었을 때는 의심 없이 멋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비현실적인 요소를 빼고도 두 주인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들 재밌게 들으셨길 바랍니다. 이 만약의 극장은 학우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우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동화의 주인공이나 엔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소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만약의 극장 여기서 마칠게요. 좋은 꿈을 꿔줘. 지금까지 제작 윤채린, 기술 유강현, 진행의 문승현이었습니다. 찬바람 껴